5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보면은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고요. 이제 지금은 조국 대표 원내 세 번째 정당이죠.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. 그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최 교수님, 네. 어제 있었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? 글쎄요, 조국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네. 말이 안 나왔겠죠. 지금 최근에도 뭐 최근이래야 뭐 2, 3일, 3, 4일 전 같은데 네. 최근 그 해병대원 순직 그 외압 의혹 사건 거기에 네. 대한 특검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의 연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조국 대표입니다. 아, 예. 네.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악수를 지금 청하는데 뭐 거기 응대하긴 합니다만 뭐 말이 나왔겠습니까? 네. 지금 뭐 속으로는 어쨌든 상당한 적대가 있는 것이고 아, 예. 우리 한국 정치가 여야 모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에요. 이재명 네. 대표 그렇죠, 조국 대표 그렇죠. 야당이 지금 뭐 연이어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하고 그 이런 상황이고 조국 대표가 최근에도 탄핵 사유 얘기를 했단 말이죠. 네.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5년 전에 만날 때 좋은 자리였죠. 민정수석과 이제 검찰총장에서 만났으니까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임명 내정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네.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. 네. 그러면 드라마틱하죠.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그 상대 정파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고 네. 그리고 지금 이쪽과는 완전 상당한 적대를 이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난 거거든요. 네. 총선 이후이기도 하고 말이죠. 저런 부분이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상당히 감회가 깊었을 겁니다. 양자가 다 두 분이 다 말이죠. 예.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. 송 국장께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국 대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마 저 행사장에 가기 전부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. 가면 조국 대표가 있겠거니 이제 그 대통령 임기의 조기 종식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사람을 대면을 했는데 일단은 말로는 반갑습니다 했지만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5글자였죠. 예. 속마음은 5글자였을 것 같아요. 인연 질기다. 인연이 질기다. 왜 그러냐면 네. 두 사람 인연이 있습니다. 네. 처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할 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이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네. 그 박용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나중에 좀 드러난 것은 그게 아니고 조국 민정수석은 반대를 했다. 아, 예. 왜냐하면 특수통 검사를 아주 싫어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였다. 그게 정설로 돼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다음에 조국이 장관으로 갈 때, 네. 장관으로 갈 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를 했다. 그랬죠. 네, 그런 게 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서로 반대를 한 거예요. 네.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가 일어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을 잡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. 두 가지 사건입니다. 하나는 조국 사태,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그 수사인데 네.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입이 됐잖아요. 네.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조국 그 대표가 다시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무슨 뭐 특검,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 아니고 심지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주 질긴 인연이 됐는데 앞으로 만약에 조국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저런 자리가 계속 있을 거예요. 네. 계속 있을 거고 또 특히 또 하나 상상되는 장면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그 취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되면은 네. 추미애 윤석열 한바탕 전쟁을 벌인 두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뒤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고 네. 또 앞에 뭐 조국 대표 있고 이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.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둘 사이는 반가운 그런 얼굴들이 아니라 질긴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. 장윤미 위원장께 여쭤봅니다. 아까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할 때 술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윤 대통령 만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? 할 말이 많다라는 거겠죠. 아, 네.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사실 이 슬로건으로 국민 지지를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. 4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이었어요. 이게 대통령을 사실상 직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렇다면 본인들도 이 슬로건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쇄신과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제 만났던 그 자리는 이 불교 행사였습니다. 또 부처님 오신 날에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
하거나 길게 뭐 왜냐하면 다른 야당 대표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조국 대표의 어떤 그 대변인도 할 말은 상당히 많았지만 부적절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선을 긋지 않고 야당 대표 누구든지 정치인 누구든지 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요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언젠간 그런 자리가 이뤄지기를 전 국민들이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한성원 기자, 어제 이제 부처님 오시는 행사장에는 추미애 당선인도 와 있었어요. 근데 대통령하고 조우가 없었습니다. 왜 그런 겁니까? 네, 두 사람 서로 인사를 안 했습니다. 네. 이 한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고 이 추미애 당선인이 그 앞을 지나쳐가는 장면입니다. 이 두 사람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매우 가깝게 지나쳤지만 이 외면한 채 인사는 나누지 않은 건데요. 이 추 당선인이 헌화를 하고 행사장 안쪽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스님들한테는 인사를 하는데 그 가깝게 앉아 있던 윤 대통령 앞을 지나갈 때는 정면을 응시하고 지나쳐 버립니다. 이 윤 대통령도 이때 다른 쪽을 좀 응시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. 이 추 당선인은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면서 추윤 갈등을 빚었습니다. 그 아까 송국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 당선인 국회의장도 될 가능성이 큰데요.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되면 행정부 수반인 이 윤 대통령과 곧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다시 만날 때 두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궁금해집니다.